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군검찰 수사활동비 횡령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 일탈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나 인사조치는 없었습니다. 공군 장기 군 법무관들의 도를 넘은 일탈 행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복수의 제보자가 이들의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용차 사적 운영 등의 혐의를 제보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직무감찰 담당관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무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의 행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익수는 최근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평균 군인의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체 근무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입니다. 근무지 이탈의 형태는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 3시경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전투 체육 시간에 체력 단련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방식으로 근무지 이탈을 하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1시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휘하 장기 군 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하니 이 근무 태만의 수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심한 무단 이탈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기 군법무관, 군의관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정도에 따라서 기소까지 된 경우에 비추어 이 전익수 대령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전익수 대령은 군검사로 수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도 부정 수령해왔다고 합니다. 군 법무관들은 군법무관 수당으로 기본급의 34.6%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군 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은 월 22만 원의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즉 군검찰 수사활동비는 법무관 중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전익수는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2003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재직하던 김창해 준장은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횡령하였다가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실장은 참모직이기 때문에 관용차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익수 대령은 그런데 이 군사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휘관인 공군 보통군사법원장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이 법무병과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법원장의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익수 대령은 또한 이 관용차를 타고 계룡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전시 등의 술집까지 술을 마시러 간 뒤에
운전병으로 하여금 늦은 시간에 자신을 귀가시키게끔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직권남용의 갑질까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익수 대령은 또한 코로나19 대응 기간 중 군 기강 저해 범죄 가중처벌 지침을 작성하여 원칙적 구공판, 원칙적 기소유예 풀어 구형 상향 방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 참조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법무병과장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의 위법 행위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하니 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전익수 대령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익수 대령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출타하여 산책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산책 정도는 괜찮다는 궁색한 변명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방역 지침을 마음대로 어긴 전익수 대령은 2월 25일에 병과장 특별지시로 예하부대 법무실장에게 방역 지침 준수 지도 감독을 지시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익수 대령은 지난 4월에는 공군본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군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장병 이동 통제 지침을 변경하여 기혼 간부만 자가 방문을 허용하는 조치에 대해서 장병들 비판이 게시되자 민법상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동거의 의무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미혼 간부와 기혼 간부는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혼 간부부터 출타 제한을 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달아서 코로나19가 기혼자는 비켜가냐는 장병들의 빈축을 산 바도 있습니다. 법무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법률 교육을 담당하는 병과입니다. 장병의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군이 민주적 법치 질서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법무병과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법무병과의 수장이 수시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체계상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를 이 법무병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비위 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 대령은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과 일탈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익수 대령은 꼼수로 자신의 병과장 임기를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전시 사변시를 제외하고는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병과장이 장기간 자리를 독식할 경우에 발생할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익수 대령은 2018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서 이미 2년의 임기를 지난 2020년 2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이 전익수 대령은 또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이 됩니다. 이는 2018년 당시 직무대리로 법무실장에 임명되는 꼼수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무실장 자리에 직무대리가 임명될 까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8년 당시에도 전익수 대령은 계급이 대령이었고 법무실장은 대령의 보직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유고한 상태도 아니었고 전익수 대령이 계급이 낮아서 법무실장에 임명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직무대리에 임명이 돼 있었던 것은
병과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무병과회장이 이처럼 앞장서서 법률을 형해화하고 있으니 실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전익수 대령은 이처럼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 공익제보 등도 염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27일에 느닷없이 명예훼손 사범 가중처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에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협박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3일 전이 4월 24일에는 전익수 대령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전익수 대령이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의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공개한 이후로 전익수 대령은 휘하 법무관들을 제보자로 의심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 후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내린 이 명예훼손 사범 가중처벌 지침은 전익수 대령 개인의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이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전익수 대령의 행동을 보고 배운 휘하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 역시 근무지 이탈, 군 검찰 수사활동비 부정수령 등의 부정수령 등을 관행처럼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군의관의 근무지 이탈을 문제 삼아서 출퇴근 기록 제출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집단이 바로 공군의 장기 군법무관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최근 공군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건에서는 가해자 또는 이 혐의자들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지닌 이들이 마음대로 일탈행위를 저지르면서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닙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2019년 전익수 대령이 계엄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에 수사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바도 있습니다. 이 근무 태만 등으로 접수된 제보와 종합해보면 시기상 전익수 대령은 계엄문건 특별수사단 활동 당시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익수 대령의 수사 은폐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계엄문건 수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재조사 역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6월 16일 군인권센터. 이 전익수 대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휘하에 있는 장병들에게 본인이 지금 대령인데 준장으로 곧 진급을 할 거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본인의 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지금 현직 대법관인 김재영 대법관의 처남입니다. 이건 본인이 장병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보를 통해서 인지하게 된 것인데, 자기에게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 국방부 검찰단장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희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진급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본인이 이렇게 그 위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면서도 검찰단장, 국방부에서 그 검찰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검찰단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희망했다는 사실이 좀 황당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이 법무병과는 사실상 이 조사권이나 징계권,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전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직접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징계 조사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익 수대령을 포함해서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기 군 법무관들이 맹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뭐 근무지 이탈을 한다던가 남몰래 횡령을 해오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무감찰을 시행했지만 이후에 어떤 조치도 지금까지 내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 내부자들의 제보 내용입니다. 직무감찰은 그 작년이 올해 4월, 2020년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지금 2달이 지난 상황인데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익 수대령은 그대로 법무실장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전익 수대령이나 그 이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장기 군 법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질서 엄정 집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 같은 경우에 몇 시간만 늦게 귀영을 해도 원칙적으로 징계하고 수사를 보내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매일같이 지각하고 수시로 조퇴를 하면서 점심 시간에도 1시간씩 늦게 귀영하고 뭐 이 전투 체육 시간에도 그냥 임의로 퇴근해 버리는 이런 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 또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이게 초법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에 이 법무관들 그리고 군의관들 근무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태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전군의 RFID, 그러니까 그 출퇴근 기록 찍는 RFID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 공군본무에 있는 장기 군 법무관들만 제출을 안 하고 단기들 것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이 되지 않아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직무감찰을 시행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그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